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참석자입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태규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두현 과방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우성 당 과기특위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연구원 참석자들입니다. 성균관대 조교수이신 신성직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 박사과정생이신 이준식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이신 박주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하대 박사과정 중이신 조우형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텍 박사후 연구원이신 최성욱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조교수 장준호님 참석하셨습니다. 숙명여대 조교수이신 이현구님 참석하셨습니다. 키스트 계산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이신 김찬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에트리 연구원이신 조원철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 부교수이신 김근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의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더 일찍 뵀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정책위의장 유의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젊은 연구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제목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R&D 예산에 대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연구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젊은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당의 이태규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윤두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님 그리고 정우성 당 과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님,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덕분이고 그런 과학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끊임없이 길러낸 덕분입니다. 현재 치열하기 짝이 없는 실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 원천 기술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년도 R&D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발걸음으로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쭉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그 대학의 그 석박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박사후 과정 학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임하신 뭐 우리 이제 젊은 교수님들 그리고 출연연에 계신 연구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시해서 사실은 또 우리 선배 연구자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연구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도국 수준의 근접한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제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하에 어떤 연구를 하지 않았나. 저도 뭐 솔직히 반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틀에서 갇혀 있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공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도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야 되죠.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팔로우 시대, 추격형 시대에 해왔던 그런 어떤 연구의 체계 속에서 선도형 연구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서 정말 그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우리 그 R&D 시스템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좀 걷어내고 정말로 세계 최초도 해보고 최고도 해보고 그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도 키우고 또 기술력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그 R&D 효율화 과정에서 혹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신 연구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신성시 성균관대 조 교수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전 성균관대학교 나노과학기술학과의 신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젊은 연구자로서 이런 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의견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리를 많이 오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젊은 연구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총
예산은 증액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지원하게 되는 젊은 연구자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저 또한 2024년에 새롭게 지원을 하게 되면서 더 기회가 많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저희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롭게 지원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삭감이 일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서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대 경영정보시스템학과 박사과정생이신 이준식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본 간담회 자리를 빌어 일단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 않은 과학자 여러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함께 논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민간 참석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이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떤 예산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어떤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졸업한 이후에 연구자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가 진출한 연구 현장 중에서도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감축되고 연구개발 과제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박사를 졸업할 시점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TO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가더라도 연구 과제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면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R&D 정책 관련된 제가 학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인재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7년, 8년까지 이런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성한 국가의 어떤 이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가 좋은 해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사기업을 이탈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발전에 어떤 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육성한 연구 인력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학생 연구원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의 인건비는 이제 연구실의 과제 수주 현황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박사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여러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참여 과제가 거의 없었던 석사 과정을 이제 하는 동안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주변에 우수한 잠재력과 연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어떤 현 상황들이 이게 비단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계 문제로 학업을 포기한 여러 연구원들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비용의 합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이나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태동 중인 어떤 신생 분야나 연구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차원에서 인큐베이팅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찬 서울대 의학연구원 의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박주찬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정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진 연구자가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처음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제도가 기존에 있던 걸 비롯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실을 꾸려가는 그 연구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도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때문에 이렇게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커갈 수 있도록 개별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면은 조금 더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중견 또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등록금과 생활비는 크게 연구비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구실의 연구비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방금 이준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례로 이제 내년에 연구비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린 연구실에서는 교수님이 나 박사과정생인데 석사까지만 하고 나가라시네 어떡하지? 이런 막막한 그 어려움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인건비, 등록금과 생활비가 연구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건비나 등록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면은 인건비의 연구비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제 자라나는 그 미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연구 생활의 안정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의 제도는 학생들의 인건비 지원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규모 연구실에도 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짧은 식견이지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R&D 예산이 최근에 이제 다소 큰 폭으로 이제 삭감되는 바람에 이제 여러 우려를 낳기는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 이 신진 연구자, 젊은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기초 원천 연구 그리고 뭐 대형 연구 시설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액이 정부 여당 측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점은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예산안도 단순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액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접한 현장의 목소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학생 인건비에 좀 타격을 받아서 인력이 유출될 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구자는 이제 개인 기초 연구비들의 이제 일괄 삭감 비율을 좀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구실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 인건비라는 것을 충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 다름 아닌 이런 개인 기초 연구비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이제 뭐 조금 더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 참여율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른 연구 과제도 도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연구 과제를 운영하는 편이라 이 개인 연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 삭감하게 되면 거의 그 비율 그대로 이제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예를 들면은 기업 과제를 수행해서 학생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타격이 좀 적다 할 수 있지만 기초 원천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기업 과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 기초 과제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그대로 또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위 포스닥해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제 독립된 연구자로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독립된 연구자로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좀 풍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보면 이 시기에 사실은 신진 연구자들이 좀 시작하는데 이 상당한 연구비가 필요로 하는데 비율로 따져서 한 20% 정도 채 안 되는 열악한 조건으로 사실은 국제 경쟁에 무대에 나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신진 연구자들이 시작할 타이밍에 좋은 조건으로 좀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기 아이들이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더욱 높은 이제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뭐 일종의 성장 사다리 같은 이런 체계를 잘 갖춰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잘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잘 마쳤고 그간의 R&D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에 대한 보완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예산 심의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제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방이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을 관련해서 8천억 원 정도 금액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연구과제 같은 어떤 근거업다에서 좀 깎고 그러면서도 가방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연구자들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더 어제 의결된 그러니까 올려진 R&D 자금보다도 예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회의 내용을 들으셨나요? 아니 지금 회의 중에 연구자분들이 지금 책정된 예산이 적다 뭐 이런 의견은 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해서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들의 예산이 올려주긴 했지만은 또 기존 젊은 연구자들 예산이 깎인 것 같아서 모자라다는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인식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이게 예결위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여서 저분들이 구체적인 사업 제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 연구자들의 해외나 사기업 이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책 혹시 얼마나 세우셨는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삭감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좀 몇 퍼센트 정도나 복원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방금 앞서 두 가지 이슈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젊은 인재들 해외로 유출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인건비 문제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연구자로서 커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으로 이제 인건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대학원 장학금, 학부뿐만 아니고 학부는 지금 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연구자로서 이렇게 나갈 때 젊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 토픽에 대한 또는 액수나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제 해외로 이렇게 좀 유출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질문하세요. 네네. 야당에서는 그 글로벌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이제 깎아주겠다는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그 글로벌 사업 예산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 예결위에서 한참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예결위에 맡겨두고 오늘은 그 젊은 연구자들과 나눈 대화에 그 질의응답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은 예상되는데 조금 추가질만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관련해가지고 그 월요일 소소위까지는 여당이랑 정부는 4,800억 증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적다. 여전히 조금 해외 유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야당과 여당은 늘 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다고 하면 그쪽은 적다고 하고 그쪽이 많다고 하면 또 저희가 적다고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균형을 맞추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죠. 또 다른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였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두 발언 중에서는 기숙사업의 문제, 기숙사업의 예산이 깎여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시도 좀 있었을까요? 예, 말씀. 인건비 문제 있었고요. 또 평가 시스템 좀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라면 이게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고 과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과제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과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평가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뭐 이게 도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R&D 예산을 낮추기로 16.6%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를 하는 건가요? 16.6%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예. 기조는 그대로 예. 가는 건가요? 출연료 예산 삭감해서 그 비율이 16.6%죠. 지금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는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여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이번 예산에 임하는 편성한 그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부 예산안이 재구조화라고 하셨는데 그 재구조화에 대한 정부의 평가. 재구조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